2024년 9월 20일 미국의 뉴스센터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남부 사우스다코타 코슨 카운티 한 목장에서 80여 마리의 소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9월 14일 맥라플린에서 동쪽으로 18마일 모브리지에서 북쪽으로 16마일 떨어진 트래비스 켈쉬의 저택에서 소 40마리와 송아지 40마리가 실종되었다. 소는 6월 1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드론을 사용하여 소유주의 부동산 주변 반경 5마일을 수색했지만 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라진 소는 검은 앵거스 소와 송아지 한 쌍으로 어떤 소는 브랜드의 녹색 귀 태그가 있는 반면 다른 소는 노란색 또는 흰색 귀 태그가 있다고 한다. 암소 송아지는 왼쪽 귀에 태그가 있고 소 송아지는 오른쪽 귀에 태그가 있다. 브랜드 소유주는 트래비스, 레이첼 렉서스, 로건 켈쉬로. 현재 실종된 소를 찾고자 사우스 다코타주 브랜든 위원회에 전화를 개설해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갑작스러운 소의 실종은 많은 관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UFO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명 UFO 가축밀도살 사건으로 불리울 만한 사건에 대한 현대적인 최초의 사건은 1967년 가을 미국 콜로라도주 알라모사에 거주하는 루이스 부부는 당시 승마용 에마인 새 살배기 스니피를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었다. 9월 7일 스니피는 갑자기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목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놀라운 것은 목과 내장뼈와 장기 모두가 마치 레이저 절단기로 잘라낸 듯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는데 스니피의 시체 주변에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고 바닥엔 마치 무언가에 파헤쳐진 듯 여러 개의 구멍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당시 FBI와 보안관은 말의 사체 주변 반경 30m 내에 말이 걸어온 흔적이 없었던 점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며 목이 단칼에 베인 것처럼 잘려져 있고 혈액과 척수액 뇌세포와 내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스니피의 사체는 이후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생체의학 대학의 수의과 전문의인 로버트 애덤스 박사의 집도로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 결과 혈액 응고가 심했고 뇌수도 액체 상태였으며 피부와 내장 척수 조직 등이 날카롭게 잘려져 있었다. 이후 알라모사 수의과 개업 전문의인 윌라스 리리 박사가 다시 부검에 들어갔지만 다른 육식동물이 저지른 행위라는 추론을 내어놓았을 뿐 스니피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1950년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자이언트록의 모인 조지 아담스키를 비롯한 자칭 외계인 접촉자 메신저 모임에서는 1960년대가 되면 외계인들이 인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0년대가 되고 보니 바니와 베틸 부부의 UFO 피랍 사건과 소와 말들이 UFO에 끌려가 밀도살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미국 내에서 자칭 외계인 메신저들과 외계인과 영적으로 대화나 텔레파시가 된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이제 UFO 분야는 환상적인 외계인과의 조우담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 납치와 유괴, 밀도살이라는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언론사 기사를 도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인 오늘날 대한민국엔 마치 미국의 1950년대처럼 자칭 외계인 접촉자, 메신저 영매자들이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인터넷과 유튜브에 넘쳐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검증된 팩트일까? 믿되 검증하시오. 내가 진짜 외계인 접촉자면 대낮에 방송국 TV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된다. 이 정도 배짱도 능력도 인성도 안 된다면 스스로를 외계인과 텔레파시가 된다고 쌩구라를 치면 안 될 것이다. 연이은 미국 내 소와 말들의 실종과 밀도살 사건 현장에서 UFO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의 UFO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2022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UFO 청문회가 역사적으로 열렸다. 그것은 두 번째였다. 첫 번째 UFO 청문회는 1966년 4월 5일 미 하원에서 세계 최초로 역사적인 UFO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미 하원 의원들과 언론사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헤럴드 브라운 공군, 최고의 장성과 당시 조사 중이던 프로젝트 블루북의 소장이었던 퀸테닐라, 소련과 천문학자이자 UFO 연구가였던 알렌 하이네크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러 시간 동안 벌어진 UFO 청문회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를 비롯한 하원 의원들은
미국 내에서 일어난 UFO 관련 사건에 대해 묻고 UFO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당시 미공군의 해럴드 브라운은 공군과 군 당국이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해 숨기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공개된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고, 블루북 프로젝트 팀의 퀸테닐라 소령도 UFO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하이네크 박사 역시 현재로서는 외계인의 지구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과학적인 조사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역사적인 이 첫 번째 UFO 청문회를 이끈 인물이 바로 미국의 38대 대통령이었고,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제럴드 포드였다. 포드는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UFO 청문회의 총대를 메었고, 관련 정보를 군과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 포드 대통령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 여기엔 그가 속한 지역구에서 가축들이 UFO 출현 후 기괴하게 죽어가는 UFO 가축 밀도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60년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UFO 가축 밀도살 사건으로 인해 60년대 미국의 UFO계는 피랍과 가축 밀도살 같은 사건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이는 흉흉한 지역 민심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제럴드 포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군과 경찰 FBI에도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시기는 1950년부터 시작해 1969년에 끝난 프로젝트 블루북의 조사가 다 끝나가던 시기였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란 용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가을 미국 TV 드라마 시청률 1위인 드라마 제목은 프로젝트 블루북이었다. 400kg이 넘는 소가 갑자기 죽는 밀도살 현장에 UFO가 나타났다는 제보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사건에 대해 자칭 외계인 접촉자란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랍 자체를 부정하기 바쁘고, 외계인 영매자란 사람들은 싸구려 음모론으로 연결짓기도 하지만 분명하지가 않고 믿기도 어려운 주장들 뿐이다. 왜냐하면 가축밀도살 현장에 UFO가 나타난 것은 목격자가 다수인데다 가축의 사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UFO 연구가들과 내부 폭로자들은 이 같은 가축밀도살이 그림자 정부와 비밀 협약을 맺은 외계인들이 이종교배를 위해 생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외계인들은 이미 지구에 와 있고 지구상의 정부와 비밀 협약을 맺고 이종교배 실험을 지하의 비밀기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 신기술을 주는 대가로 말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역사상 최초의 UFO 청문회는 사실상 UFO에 의한 가축밀도살 사건이 1960년대부터 마구 발생하면서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자칭 외계인 접촉자니 메신저들 영성과 영매자들의 환상적인 외계 문명 접촉 스토리를 잘 믿지 않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50년대 금성에서 온 외계인 오손이나 은하문명 연합의 도움은 1도 받지 못한 채 노숙자로 비참하게 사망한 조지 아담스키처럼 1950년대 초에 갇혀 살고 있지만, UFO 분야는 미확인 공중현상인 UAP와 2022년 2차 UFO 청문회라는 시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가축밀도살이라 불리울 만한 사건은 없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이 1990년대 말 서울 근교에 거대 UFO가 추락했고 이를 은폐하고자 미군 기지를 만들었다는 스티븐 그리어의 팩트가 확인이 안 된 폭로에 흥분해 날뛰고 있다. 하지만 그 소문이 팩트라면 추락한 인근 지역에 소나 양, 염소, 말 등의 가축들이 무사했을지 의문이다. 또한 문제의 추락 지점이라던 한국의 51구역이라던 안양 항공무선표지소 또한 90년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초에 지어진 국가 기반 시설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안양 항공무선표지소 지하에 묻었다는 걸까? 더욱이 그들 주장에 의하면 해당 사건 당시 한국군도 참여했다는데 비밀 유지가 잘 됐을까? UFO는 강력한 방사능과 자기장 덩어리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항공기에 등대라는 무선 표지소의 전자장비들이 정상 작동이나 됐을까? UFO 연구가로서 나는 이곳 시설과 표지소 아래 100년 이상 된 암자에도 전화로 직접 문의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의 빌런 유튜버들은 돈벌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무차별 양산하고 우리 국민들을 돈벌이를 위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팩트체크가 상식은 아닐까? 현재 한국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양산 체계로 보면 조만간 서울 남산에도 UFO가 착륙할 기세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UFO가 가축밀 도살 현장에 나타난 사례는 미국과 중남미에서는 흔한 뉴스 중 하나다. UFO 외계연구소